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결론은 뻔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 최근 2, 3일 언론을 흔들었던 뉴스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입니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 단순히 진보 보수 성향이 아니라 너무 편향이 되어 있다. 이 논란입니다.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이념에 경도되어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것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자리에 국회 추천 절차를 마치고 임명받지 못하고 있는 마은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가 하는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다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성향, 보수 성향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이렇게 두어도 좋은가 이런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실이 밝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응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문영배는 과거 이재명과 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 올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수초인척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 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어버렸죠. 나머지 7명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도 기피 및 회피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재명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결론으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뉴스를 보면 회피할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것처럼 앵커들은 말하지만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헌재재판관부터 자신이 속한 진영 논리에 따라 체제 전쟁에 나선 병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같은 사유를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하루 만에 남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헌재가 밝힌 기각 사유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제가 묻겠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 운동을 하느라 뛰어다니는데 아내가 그 탄핵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헌재 재판관들이 편향성 논쟁의 시작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12년 년 전에 이 소셜미디어로 이재명과 수차례 교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정계석과 이미선 등 재판관 가족들이 정치적 성향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자초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기각을 하면서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으로 갈라졌는데 이 재판관들이 진영과 성향에 따라 그대로 나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등은 이진숙을 파면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신문에 나온 어느 헌법학자의 말입니다. 법리가 아닌 재판관 성향에 따른 판결이 나오니 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는 것이다. 왜 법리가 아닌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상식적으로 방통위원장 임명 이틀 만에, 2일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과연 그 이틀 동안 과거의 예를 따라서 방통위원 2사람이 회의를 열어서 MBC 대주주 박문진 임원을 임명한 것이 파면 사유가 되겠습니까? 이는 지나가는 속아웃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4대4로 의견이 나뉘어져서 4사람은 이진숙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정치 성향이 법리를 앞서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을 소화할 자격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장은 문영배입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페이스북과 블로그, 트위터에 쓴 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배는 2011년부터 2013년 소셜미디어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과 최소 7차례 정치적, 개인적 현안에 대해서 소통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은 2011년 7월에는 문영배 페이스북에 문판님 잘 계시죠? 그러니까 문영배 판사님 잘 계시죠? 만화님께 안부를 이라는 댓글을 답니다. 솔직히 판사가 SNS를 열심히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하는 것이지 SNS를 해서는 썩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영배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그런 댓글을 달자 문영배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얼마나 정겨운 문답입니까? 문영배는 진보성향 판사 스크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2010년 자신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안에서 그 이념 성향의 그 스클 판사들 중에 가장 왼쪽에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이 만든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민변 단체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면서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의 경우 그 남편 황필유 변호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직후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근무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과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친동생과 남편이 탄핵을 주장하는데 재판관이 양심상 선고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을 했는데도 그 아내가 탄핵 심리에 관여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양심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문영배와 이미선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커져서 문영배와 이미선, 정계선을 탄핵 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고 즉각 회피함이 본인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일이다.
저는 민주당과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역지사지 해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말은 사실 관용이라는 상대를 이해하는 생각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다면, 역지사지로 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었다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덜어누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누가 진심으로 승복하겠습니까? 명색이 현직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는 탄핵소추 심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판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늘 3일 선고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을 했죠. 그런데 최상목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에 대한 임명만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장 우원식은 무슨 권한인지 모르겠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한다고 의결을 하지도 않았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이 일방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단 한 차례 심리를 한 후에 내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은 과거 고 노회찬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그리고 그 6일 뒤에 민노당 관계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서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언론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소추한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보다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을 먼저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은 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걸까요? 그 간단한 사안을 말입니다. 그 뒤에 그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헌재 스스로 공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도 국민들에게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마은혁의 임명을 서두른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인용 의견 6명을 못 채워서 기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치와 이념이 법률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 재판관들이 지나친 편향 승인 논란이 되자 헌법재판소가 이틀 전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응의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공세에 대해 사법부 권한 침해라면서 공개적으로 우려까지 표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1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이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일방적으로 단정을 짓는다. 그건 아니죠. 이미 본인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과도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방적으로 그 성향을 단정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천재인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된 이진숙에 대해서 이념 성향별로 4대4로 갈리는 결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재인 공보관은 문영배가 12년 전에 SNS에서 이재명과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 년 전에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문영배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천재인은 게시글 댓글 관련 내용은
문영배 본인의 입장을 대신 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영배뿐 아니라 이미선, 정계선 등도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천재인이 답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상 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재판관 스스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서 빠지는 회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지금 과연 윤 대통령 측이 제출을 한 의견서를 읽고 몇 명의 재판관이 회피를 할까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담한 건데 한 명도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천재현 공보관은 이 경우에도 기피 회피 사유인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이번 논란 또 거기에 비춰서 봐달라. 다시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 사안에서 재판관들의 결정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체제입니다. 거기서 논란이 된 재판관 3명이 회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5사람으로 줄어들어서 탄핵 심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수치를 인용하거나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려면 최소 6명의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 재판관의 수는 7인입니다. 자, 긴 연휴가 지나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언론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썼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터진 뒤에 벌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바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주로 몰려가서 체포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것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44명이 갔죠. 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동에 휩쓸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말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한 정권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이한 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청년들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중산층은 붕괴되고 격차는 훨씬 커졌습니다. 빈곤층이 고착화하면서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습니다. 기회는 균등하지 않았으며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였다면 야당은 적어도 몇십 년은 집권할 생각을 말아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전 정권 적폐청산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로 내몰려 있습니다. 전 정권 적폐청산 왜 망설였을까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도, 새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그 안타까운 피살 사건도 문재인은 아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통계 조작 사건은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문제인가요? 무엇보다 도보다리 위에서 적장인 김정은에게 건네준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 2급이든 3급이든 국가 기밀이 들어가 있으면 그 USB를 넘겨준 일은 이직죄입니다. 저는 관봉권으로 옷을 사고 타지마하루 대통령 전용기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간 김정숙의 문제를 아주 사소한 것으로 호도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문재인은 타지마할에 간 것을 두고 영부인의 외교라고 오히려 칭찬을 했죠. 이러니 타이 이사제 사건도 미미한 액수가 부각된 사소한 뇌물 사건처럼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은
탄핵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킨 국민들은, 이 나라를 건설해온 국민들은 지금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주춧돌이 빠져나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담드리건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